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이 대통령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실시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어제 오후부터 좀 늦게부터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찌라시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사설 정보지죠. 찌라시인데, 보통 뭐 찌라시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찌라시도 있지만, 어제 이 놔둔 찌라시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것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명이 나오는 찌라시인데, 제가 그 찌라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찌라시에서 다 실명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 실명이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대통령실에서 이 감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떤 그 의혹 때문에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 찌라시에 한 4명의 실명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이 모 비서관, 이 비서관은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은 1급입니다.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이고 그 아래 비서관이 1급이고 2급 선임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급, 4급, 5급 행정관이 있고 6급부터는 행정요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1급 모 비서관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여기는 실명이 있지만 A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비서관이 나옵니다. 1급 비서관이. 이 대통령실은 최근 문서 외부 유출 등 보안사고 위반, 그리고 소속 행정요원, 관리 부주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관급 B씨에 대해 이런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김대기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죠. 자, 거기서 이 인사조치를 할 예정인데 이 비서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소속 행정요원 관리 부주의. 자, 이것은 여기 별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 행정요원 관리 부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모 행정요원인데, 이 암흑의 의원실 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의원실 실명이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이름을 붙인 윤핵관에 속하는 친윤 의원실 출신이다. 이 행정요원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 행정관 이름이 나옵니다. 모 행정관인데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하던 C씨가 근무 3개월 만에 면직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C씨가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경위, 인사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돌연 그만둔 배경을 둘러싸고 윤핵관 측의 인사 민원과 관련됐다는 후문도 있다. 자,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일을 해온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 인사 업무를 맡았다. 인사 업무를 맡았는데 이 인사 업무를 하면서 윤핵관 쪽에서 그 친윤의 실세들이 인사 민원을 이쪽에 해왔다. 인사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인데 이 행정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윤핵관에 속하는 모 친윤 의원의 관계자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행정관이 네 번째 나오는데 윤핵관 의원실 출신으로 교육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D씨도 최근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핵관 핵심 실세의 보좌관 출신이다. 찌라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이런 그 주의 표시를 해서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그 의원, 그 친윤 핵심 의원의 핵심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주역임을 증명한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친윤 핵심위원의 이 참모들이 국회의원의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의 개입, 뭐 외부 인사 접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찰을 받고 일부는 조치를 당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 핵심위원의 참모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핵심위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주역임을 증명한다. 이 주의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가에서 일어났던 전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은 이 찌라시를 생산한 쪽의 의도가 좀 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이 소동 와중에도 이너서클 안에서 권력의 이너서클 안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적시된 친윤 핵심위원의 반대파에서 이런 찌라시를 유포를 해서 이것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광범위하게 지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부 기자들은 거의 다 이것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정치권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참모들이나 뭐 여의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것을 확보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찌라시가 퍼지는 것은 이너서클 파워게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농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도 실명은 적지 못하지만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석간 문화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자 석간입니다. 문화일보. 사면에 고강도 감찰 업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용산의 참모진대 윤핵관 주도권 다툼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서 주도권 다툼.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의도, 용산과 여의도 국회 정치권.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용산 참모진들 중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검찰과 정치권 출신, 검찰 출신, 정치권 출신의 대립, 또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포진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의공이 많죠. 의공, 어쩌다 공무원, 이 어쩌다 공무원들 이쪽과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또 대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문화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신진 세력, 대선 공신이 잇단 충돌을 하고 있다. 인사 개입, 윤핵관 라인 등 대상으로 검찰 출신 핵심 참모가 감찰을 진행한다. 검찰 출신 핵심 참모는 누구냐면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원래 이것을 하는 업무죠. 자, 그런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시원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거기서 이것을 감찰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 참모들이 입직 경로,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성과, 평가, 이것도 곧 착수한다. 또 이번에 처음에 첫 충돌이 아니고 용산 참모진과 윤핵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또 인적 개편 놓고 갈등을 했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용산 대통령실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여의도의 윤핵관이 아니고,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비서관 행정관급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업무 평가를 벌이는 것도 윤핵관 추천 인사들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인사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자,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쓴 네이밍을 한 건데, 어쨌든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소속 일부 비서관, 행정관들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장관, 각 부처 장관의 정책보좌관들이 있습니다. 2명씩 있는데, 그 정책보좌관은 보통 정치권에서 들어가죠. 그 정책보좌관실에 윤핵관과 가까운 인사가 다수 임명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감찰하고 있다. 그 장관 정책보좌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
자, 그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 참모들이 쭉 A, B, C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윤핵관 인사들 간 충돌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8.15 특사 문제를 놓고 한번 충돌을 한 걸로 지금 여의도 정가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 친이계였습니다. 원래 친 MB계였습니다. 과거에 박영준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전 차관이 대선 때 만들었던 선진국민연대 그 출신이죠. 장제원과 권성동은.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강력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모셨던 주군이니까.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가 이것을 강하게 반대를 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여론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가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사면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한동훈 장관 손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줬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양쪽의 다툼에서 참모진, 또 어떻게 보면은 검찰 출신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개편을 두고 윤핵관 쪽,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어떤 충격요법을 써야 되니까 정면 쇄신, 정면 물갈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유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 수석비서관 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죠. 그때도 강우병 파동으로 임기 한 4개월에 이 지지율이 2%대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유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8명 수석 전면 교체를 하는 그런 인적 쇄신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좀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친이계로 불렸던 이 윤핵관, 그러니까 장제원이나 아마 권성동은 그때를 벤치마킹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윤핵관들은 전면 개편을 주장했지만은 윤 대통령은 지금 핀셋 개편, 상시 개편을 택했는데 이것도 이 참모들이 용산의 참모들이 건의를 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의 손을 들어줬다. 자, 근데 세 번째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오늘 조간에도 간간히 실렸는데 조선일보는 이 6면 하단 기사에 대통령실이 지금 고강도 내부 감찰을 하고 있는데 10여 명을 조사 중이고 일부는 사표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은 10여 명 조사 중 일부는 사표. 자, 이 기사가 눈에 띕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사직한 직원이 10명 안팎 이렇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 자, A 비서관 또 B 비서관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라시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분위기 쇄신, 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일부 문제 직원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이 사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윤핵관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라인의 태조 징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앙일보는 이 아침에 5시, 새벽 5시에 입력한 기사인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건희 주변인까지,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도 점검 중이다. 자, 김건희 여사 주변 인물들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사를 인터넷판에 지금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까지도 감찰 중인 걸로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 참모들도 교체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여권 고위 인사가 중앙일보 통화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와 사회 수석실 산하 또 인사파트 외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주변 라인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복수의 행정관급 그 참모가 김건희 여사 일을 겸임하고 있으며 보좌를 겸임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 2명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 점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주변까지도 그러니까 성역이 없이 한번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지금 감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너스클의 파워게임 성격도 띠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지금 청와대는 아니고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을 관할을 합니다. 그 소관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인데 어제 이 야당은 인사실패 책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인사실패 책임을 강하게 추궁을 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니 비서는 마음대로 뭐 사표를 내고 할 권리가 없다. 인사권자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인사권자가 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국회 운영이 업무보고에서 충돌했는데 그때 이 일갈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김대기 실장은 어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건진법사 의혹은 확인 중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뭐 거치 문제는 그렇고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천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대기 실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김대기 실장 본인이 이명박 정부 때 정책실장을 주도했죠. 제가 과거 청와대 등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다. 네 번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데 비서실에서 과거에도 다 그랬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아니 이것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적 채용 그 프레임, 대통령실 사적 프레임 채용을 그 프레임을 막 걸어서 막 공격을 할 때 그때 대통령실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것이 다 여론전에 먹혀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다 이 분란 뒤에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뭐 끄려고 하는 그런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프레임에 즉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뒷북을 치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도 오면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실 비서관 등 10여 명 고강도 감찰, 그래서 기강잡기, 또 윤핵관대 검찰라인 힘겨루기,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또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 진행 중이죠. 어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이렇게 비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인 살고자 온갖 궁리를 지금 다 짜내고 있는데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또 이번 주에도 내지 않고 다음 주에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법원이 이것을 질질 끄는지 지금 법원장, 그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까지 막 이야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오늘 늦게, 오후 늦게 제가 그 서종욱 변호사를 모시고
이 부분과 또 민주당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경향신문에서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이죠. 이것을 크게 씁니다.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의 신군부 탄원서 내용 놓고 여당 북을. 이러면 다른 그 언론에서는 이것을 작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니까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기사 가치를 높이 안 칩니다. 보통 일반 언론들은. 그런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이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분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하고 있고, 법원은 가처분 사건 다음 주 결정, 논란을 의식해서 이례적으로 숙고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논의 등 차질, 사법 리스크 장기하에 불안 가중. 자, 이런 식의 한겨레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자, 전당대회, 지금 전당대회 차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당대회를 이준석은 6월 이야기를 했죠. 내년 6월이 원래 정기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은 본인이 그때는 당원권이 회복되니 1월 8일 날 회복됩니다.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윤심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직접 당일에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권을 움직이는 세 축 중에 하나인데, 당정, 대통령실, 이 여당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무슨 내년이야. 올해 넘기지 마. 그래서 올해 넘기지 않으면 이준석은 1월 8일 전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당원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준석 출마 봉쇄령을 내린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도 지금 전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올해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기사 내용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만찬을 가졌는데 한 2번 자리를 했는데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참석했던 의원을 취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니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에 합니까? 1말 2초 이야기했던 주호영, 6월 이야기했던 이준석 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연내에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 다른 취지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가 유력한 터라 여당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지도부를 선출해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요청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거죠. 이번 주 1월 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생을 합니다. 최고위원들도 초강성이죠.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할 텐데, 만약에 수사를 막 받으면은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여당 지도부인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로서는 그것이 역부족이란 걸 느끼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좀 강력한 지도부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내 앞에서 차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의 공격은.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어제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것을 놓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첫 소환 조사죠. 자, 그런데 상당히 조사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2시에 나가서 7시쯤에 기가를 시켰다는데 보통 어제 한 자정까지 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경찰이 봐주기를 하는 거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냐. 그 혐의가 많은데,
법인카드 유용뿐이 아니고 뭐 약 대리 처방, 뭐 강요죄, 그 7급 공무원에게 막 강요를 하는 강요죄 이런 것도 있는데 설렁설렁 한 거냐 뭐 이런 것도 분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김혜경은 지나가는 단계고 스쳐가는 단계고 법인카드 뒤에도 결국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청의 법인카드가 막 유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재명을 겨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김혜경은 스쳐가듯이 한번 소환을 했고 곧 이재명을 소환을 할 거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한국일보 기사도 경찰이 이재명 의원도 곧 소환할 듯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조사를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경기 남부청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명 관력 이용만 해도 경기 남부청이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 이재명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그리고 또 경찰 수사와 이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은 둘러싸여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은 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리는 기사입니다. 나치도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나치도 이렇게 탄생했다. 히틀러의 나치도 이렇게 탄생했다. 비명계, 비이재명계, 권리당원 전원 투표 집단 반발. 자, 이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고 다른 언론도 이것을 중요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당헌에 최근에 신설된 것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사당화를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새로 신설된 건데 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대의원 대회보다 당의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에는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많아서 모든 당의 의사결정을 친명계 개딸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팬덤들이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를 한다. 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토론회를 박용진 그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10명이 모여서 10여 명이 모여서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계죠.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당원 전체에게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치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 국민 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이 지금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야 될 여당에서는 이준석 리스크도 모자라서 이너서클 안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